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친구 여러분. 사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포인트 4가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첫 번째는요. 이 시는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민들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민들의 현실 인식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꺽정이하고 서림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그 상황 속에서 반어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시공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료는 쌤이 다 PDF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는 빵빵이가 좀 많이 뚫려 있을 텐데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그 부분 채워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 징이 울린다, 청각적 이미지가 좀 형상화되어 있고요. 막이 내렸다 라고 얘기하죠. 농무. 농민들이 추는 춤이죠. 그게 끝난 거예요. 쓸쓸한 분위기를 처음부터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비탄, 허탈감, 그리고 하강 이미지가 있죠. 우리 하강 이미지 하면은 뭔가 우울하고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쓸쓸한 분위기, 외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그냥 운동장도 아니에요. 텅 빈 운동장. 그래서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농촌의 쓸쓸함과 무언가 소외감, 허무감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무가 끝난 쓸쓸한 상황을 1년부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연으로 갈게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중의법입니다. 2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화장이 번진 얼굴도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농무 춤을 추기 위해서 화장을 했을 수, 분장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이 얼룩진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분노나 울분이 될 수도 있겠죠.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먼저 첫 번째로 텅 빈 운동장이 있었죠. 첫 번째 여기도 좀 동그라미를 먼저 쳐주시고요. 텅 빈 운동장에서 학교 앞 소주집으로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어르신 분들은 이제 뭔가 맺힌 게 많으면 술로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술을 마신다. 분노, 답답한, 원통함을 잊고자 하는 절망적인 행동이죠. 일시적인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해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죠? 우리 이제 어른들은요 술 먹으면은 잠깐은 막 해볼래 해가지고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은 후회를 하죠.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해소는 아닌 거죠, 여러분.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농민들의 현실 인식이 직설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결국 답답하다, 고달프다, 원통하다가 나온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술을 먹어서 달래고 있는 부분입니다.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섭니다. 3번째죠.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에이 하면서 막 따라붙는 건 이제 쪼무레기들 뿐. 그래서 이제 조무레기라는 것도 지금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아이들, 이제 조그만 아이들이 쫓아오고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댄대요. 그럼 이런 조무레기라든지 처녀 애들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되어가는 농촌의 모습을 반영을 해요. 공동체가 해체되고 삭막해져 버린 현실. 농무를 예전에는 같이 즐기고 뭔가 공감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더라면 지금은 그냥 애기들이 킥킬대거나 처녀들이 그냥 보고 저것 봐 하면서 킬킬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점점 소외되어가는 그런 농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서글픈 현실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보름달은 되게 밝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어둡죠. 농민들은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겠죠.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꺽정이 서림이 부분 포인트에서 쌤이 말을 했었죠. 기억하십시오.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되지만 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꺽정이와 서림이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인 60년대 혹은 70년대 농촌 현실이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고통받던 그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꺽정이는 조선시대 의적이면서 민중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저항하는 농민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꺽정이는 긍정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울부짖고 있죠?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 뭐예요? 저항하지만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림이는 임꺽정의 참모였지만 후에 임꺽정을 배신한 인물이에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해해되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현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오히려 저항을 하는 민중의 영웅은 울부짖고 있고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해해되고 있다. 결국에는 예전에 고통받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부분. 별표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서술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십시오.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자조적 현실인식. 우리 자조라는 말은요,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에요. 자신에 대한 비웃음. 그리고 씁쓸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씁쓸함.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서리법입니다. 의문형 종결어미 쓰고 있죠? 의문형 종결어미 쓰고 있는데 서리법은 뭔가 답을 요하는 게 아니라 강조용법으로 쓰죠. 그러니까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라는 말은 발버둥친들 뭐 어쩌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체념적입니다. 발버둥 쳐봤자 어쩔 수 없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피폐한 농촌 현실 농민들을 울분의 이유입니다. 농사를 아무리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온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지을 값도 안 나온다 이거야. 아예 여편네게 맡겨두고. 자, 그 다음에 장소. 우리 아까 장거리에서 쇠전으로 옵니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쇠전을 거쳐 도수장, 다섯 번째 도살장이죠. 쇠전을 거쳐 도살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대. 이게 진짜 신명이 나는 거야? 이 울부 막 토해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입니다. 상황. 울분의 상황에서 춤을 추는 게 역설적 상황이죠. 그런데 표현 자체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모순되거나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심정하고 반대로 신명이 난다, 신이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설적 상황 속에서 반어적 표현을 쓴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농무의 사실적인 묘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무를 통한 신명의 고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쇠전은 소를 사고 파는 그 장이에요. 그 바로 옆에 도살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 공부했고요. 그러면은 뒷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면서 농민들을 주제로 한 농민시고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농민들의 삶 또는 농민들이 추는 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태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죠. 주제는 농민들의 한과 고뇌 어린 삶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시였죠. 고뇌 어린 삶. 농촌 현실에 대한 분노와 그래서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타나고 있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임꺽정과 서림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지속되는 민중의 한을 노래했고요. 그리고 역설적인 상황 설정. 역설적 상황의 설정을 통한 심리의 반어적 표현이었습니다. 반어적 표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희곡적 요소. 뭔가 정말 연극 같죠.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죠. 그런 희곡적인 요소와 사실적인 묘사 부분, 사실적 수법이 배합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분과 비애가 담겨있는 그러한 어조가 드러났습니다. 특징 5가지 중요하니까 공부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해와 감상 되겠습니다. 이 시는 농촌의 비극적 현실을 사실적이고도 굉장히 극적으로 연극처럼 희곡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작품 속 농촌에서 농무라는 놀이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막 즐겁지만 않아요. 농민들의 한풀이의 성격을 지니죠. 오히려 한이 너무 쌓여서 이거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공연은 끝나고 학교 앞 소주집에서 술을 마시는 농민들에게 밀려오는 거는 그저 허무함, 허탈감, 울분, 분노 이런 것뿐이죠. 그들의 삶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직설적 표현이 있었죠.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흥겨운 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문학적 방식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의식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죠. 내용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운동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간의 이동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허무감, 허탈함에서 답답함, 원통함, 울부짖음으로 심화되고 마지막은 신명이 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반어적 표현이죠. 반어적 표현이면서 한을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공간의 이동, 운동장에서 소주집, 장거리에서 도수장으로 가는 쇠전이 앞에 있었지만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를 우리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는 뭘까요? 한 사람인 개인을 가리키는 나가 아니라 나와 너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우리라는 화자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설정함으로써 산업화 과정에서 무너져가는 농촌의 삶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농민들 자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설정되어 있고요.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X 문제로 정확하게 공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잠깐 정지하시고 한번 복습하시고 OX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재생 버튼 다시 눌러서 확인하는 식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OX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적 전개, 서사라는 게 이야기 형식,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형식, 맞죠? O입니다. 화자는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현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앞부분에 있었죠. 다시 한번 후루루루룩 가볼까요,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현실 인식이 직설적으로 드러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O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는 시적 화제의 내면을 감정이입, 사물의입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쌤이 꼭 얘기를 했겠죠. 없었습니다. 그 다음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느끼는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참한 현실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다기보다는 한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X였고요. 꺽정이처럼 울부짖는 것은 모순된 현실과 제도, 그렇죠. 조선시대에서도 부패한 관리의 억압과 착취를 받았었는데 60, 70년대 농촌 현실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분노와 울분이 나타난 부분이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 사실 불만과 분노는 굉장히 많지만 이걸 개혁하고자 하는 혹은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 의지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X고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울분이 커졌죠, 여러분. 그래서 맞습니다. 반어적 상황에서의 역설적 표현? 바뀌어야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역설적 상황에서의 반어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말아 주십시오. OOXOXOXO X 이렇게 갑니다. 헷갈리죠? OOXOXOXOX 이렇게 갑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서술형 문제 갈게요. 농무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농무의 역할은 한풀이라고 했죠? 서름을 분출하는 행위라고 해주시고요. 서름을 분출하는 행위가 되겠다. 서러움을 분출하는 행위. 그리고 울분을 그나마 울분을 저항하는 행위가 되겠다. 울분을 저항하는 울분을 정화하는 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울분을 정화하는 행위.
울분을 좀 가라앉힌다라고 해야지 약간 저항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바꿀게요. 울분을 정화하는 행위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을 풀어내는 신명풀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신명을 잃어버린 농촌 현실에 대한 허탈감, 공허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장소는 역시 첫 번째 부분이죠. 운동장이죠. 텅 빈 운동장에서 허탈감과 공허함이 나타났습니다. 농촌 현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표현, 이거는 그 앞부분에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표현 그 부분 아니고요. 농촌의 현실을 나타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써주셔야 돼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이 부분이 농촌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작품에 제시된 장소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쓰시오. 자, 운동장에서 어땠어요? 처음에 공허하다, 공허. 그 다음에 허무하다. 그 다음에 허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운동장은 이제 막이 내리고 공연이 이제 끝난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쓸쓸하고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탈했죠. 소주집에서는요, 답답하고 원통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답답하고 원통하다. 그 다음에 울분 요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꽹과리를 앞장 세워서 이제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장거리인데 여기서는 울부짖음. 그래서 정서가 심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쇠전에서 도수장은요. 춤사위가 격렬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춤사위가 굉장히 격렬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신명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어적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풀이의 성격을 가진다. 한풀이. 그리고 울분을 그나마 정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공부는 계속해도 할 게 너무 많죠. 저 힘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셨으면 꼭 복습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